안녕하세요. 주코노미TV 주코 허란 기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 미국 주식 한 80개 본 것 같아요. 열심히 본 끝에 제가 갖고 온 주식은 바로 스포티파이, 세계 음원 스트리밍 1위 업체거든요. 멜론이나 지니로 음악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앞으로 15분 동안 스포티파이를 통해 글로벌 오디오 콘텐츠 시장에 대해서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주세요. 스포티파이는 스웨덴 기업인데 2018년도 4월에 미국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국제부에 있었는데 후배한테 이 기업에 대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봐줬던 기업인데 당시 스포티파이가 이례적으로 직상장이란 걸 했거든요. 요즘에 SK 바이오팜이나 빅히트, 공모주청약 엄청 기대되시죠?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사실 IPO 하기가 좀 좋아요. 보통은 신주를 발행을 해서 일반인들의 공모를 받아서 그 돈으로 기업에 투자금을 쓰는 게 일반적인 상장인데 스포티파이는 현금이 많았거든요. 대신 빠른 상장을 통해서 초기 투자했던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게 기회를 주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례적으로 직상장이라는 걸 하게 됐었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를 보시면 상장 직후 7월에 고점을 찍었다가 쭉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전고점을 거의 돌파를 했죠. 제가 딱 한 달만 스포티파이를 일찍 했어도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우리 존니 대표님께서 타이밍 매매 하지 말라고 하셨죠. 좋은 기업에 분할 매수해라. 영어를 조금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구글에서 야후 파이낸스를 찾아 들어가 보세요. 주가를 아주 보기 좋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야후 파이낸스에 가면 오른쪽 하단 밑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투자비를 냈는지가 쭉 나오거든요. 목표가도 나와요. 근데 스포티파이는 목표가가 111달러에서 222달러로 2배 차이 나죠. 지금 현재 주가가 187달러 선 정도니까 평균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스포티파이 주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 올랐느냐?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조엘 로건이라는 미국의 코미디언 겸 정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데요. 이 사람이 진행하는 조엘 로건 익스피리언스 랑 스포티파이가 독점 계약을 한 거예요. 5월 20일에. 얼마를 줬느냐? 무려 1억 달러, 1,200억 원을 이 독점 계약을 하는데 쓴 거예요. 이 덕분에 주가는 쭉 올라간 거고요. 이 사람이 진행하는 이 조엘 로건 익스피리언스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등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구독자 수만 864만 명이고요. 이 사람이 작년에 벌어들인 팟캐스트 수익만 3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세계 1등. 그러면 스포티파이는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 프로그램을 계약했느냐? 바로 락인 효과 때문이죠. 한국말로 자물쇠 효과라고 해요. 이 사람을 스포티파이에 묶어둠으로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팬들 있잖아요. 팬들이 스포티파이의 구독자로 넘어올 것이다 계산을 한 거죠. 실제 이 사람이 그동안 올렸던 유튜브 영상들은 다 스포티파이로 옮겨올 거라고 하네요. 이 프로그램 자체에도 광고가 붙죠. 또 시청자들의 데이터, 돈으로 살 수 없는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외신들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스포티파이의 새로운 면모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 스포티파이 알고 계셨던 분들도 음원 서비스하는 업체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2019년, 20년 동안 스포티파이가 한 거는 바로 팟캐스트 제작이었어요. 지난해에만 팟캐스트 업체 3곳을 사면서 4억 달러를 썼거든요. 올해도 더 링어라는 스포츠 팟캐스트 업체를 새로 인수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팟캐스트 제작부터 유통, 광고 판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완성시킨 거죠. 너무나 유명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애플, 구글, 아마존이 다 팟캐스트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도 바로 락인 효과 때문이에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본인들의 플랫폼의 구독자 수를 더 넓히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 노래도 듣고 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스포티파이가 음원 스트리밍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 오디오 콘텐츠에서는 압도적인 1위예요. 지난주에 어떤 브랜드 오디오 콘텐츠를 사용했느냐를 물어본 질문 조사 결과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스포티파이가 압도적인 1위죠. 그리고 애플, 아마존, 구글은 그 뒤에 밀리고요. 아이허트 라디오는 게임 쪽에서 유명한 팟캐스트. 이것도 미국 주식이에요. 티커를 IHRT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IT 공룡까지 뛰어들고 있는 팟캐스트가 과연 앞으로 올 미디어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느냐? 현재 12살 이상 미국인의 37%가 팟캐스트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팟캐스트가 음악만이 아니에요. 영상도 얹힐 수가 있어요.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지만 그 대세의 주도권이 넘어가지 않을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국내 팟캐스트랑 미국이랑 다른 게 미국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성별, 나이, 취향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된 광고를 붙일 수 있어요. 광고주가 돈을 안 낼 이유가 없겠죠. 2020년 미국 팟캐스트의 광고 수입은 8억 6,300만 달러 수준이에요. 사실 뭐 동영상에 비하면은 훨씬 작죠. 내년에는 10억 달러를 전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팟캐스트 광고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스포티파이의 목표 주가를 최저가로 써낸 한 애널리스트는 팟캐스트의 광고 시장은 최대한 커봤자 30억 달러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뷰를 내기도 했거든요. IAB에 따르면 지난해 동영상 전체의 광고 시장은 217억 달러, 팟캐스트를 포함한 오디오 전체의 광고 시장은 27억 달러예요. 사실 크기 차이는 뭐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성장 속도도 동영상이 더 높아요. 동영상은 33% 성장한 거고 오디오는 전년 대비 21% 성장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팟캐스트의 광고 시장이 기존의 라디오에서 얼마든지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 그림은 라디오와 팟캐스트의 광고 시장의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면 팟캐스트는 점점 증가하고 라디오는 점점 줄고 있죠. 다시 스포티파이로 돌아와서 스포티파이가 지난 2년간 이렇게 팟캐스트에 집중 투자한 덕분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2억 8,600만 명. 이게 3분기 연속으로 전년 대비 30%씩 계속 증가한 거예요. 이 중에서 한 달에 9.99달러를 내는 유료 구독자는 무려 1억 3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 1억 3천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넷플릭스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고 구독자 수가 엄청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억 8,2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십 있죠.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프라임 멤버십의 구독자 수가 1억 5천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아마존 뮤직만 들을 수 있는 구독자 수는 최근에 5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애플 TV 플러스의 유료 구독자 수는 3,300만 명이고요. 유튜브 프리미엄은 2천만 명. 그러니까 스포티파이의 유료 구독자 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다면 스포티파이가 유료 구독 서비스에만 목을 매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료로 음원을 들으면서 대신 광고를 보는 광고 기반의 구독자 수가 1억 6천만 명이거든요. 이것도 스포티파이는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거죠. 월간 활성 이용자 수의 지역별 분포를 보시면 대부분 유럽과 남미, 북미예요. 이 기타 지역 17%가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얼마나 구독자 수를 확보하느냐가 스포티파이의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도 글로벌화를 본격화했을 때부터 주가가 본격 상승세를 나타냈거든요. 제가 스포티파이를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CEO였어요. 미국 기업만큼 CEO가 유명하지는 않은데 다니엘 에크가 결국에 IT 공룡 애플을 2번이나 이긴 셈이거든요. 초기의 음원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다 음원 다운로드 방식이었어요. 소유의 개념이었죠. 이거를 스트리밍이라는 공유의 개념으로 바꾼 게 스포티파이예요. 덕분에 애플의 아이튠즈를 누르고 스포티파이가 음원 1등이 된 거죠. 그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팟캐스트의 원조는 바로 애플이었는데 이 스포티파이가 애플도 누르고 오디오 콘텐츠 1위가 된 거죠. 다니엘 에크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큰 시장을 겨냥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잘 아는 스웨덴이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망했을지도 모른다. 스웨덴 부심 느껴지죠. 2019년 3월에는 스포티파이가 애플을 유럽위원회에 제소한 게 있어요.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요. 그때 다니엘 에크가 회사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썼거든요. 혁신가와 소비자는 평평한 운동장에서 뛰어놀아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썼습니다. 포스가 느껴지죠. 스포티파이가 주도한 스트리밍 시장은 음악 시장의 상승세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1999년 이후로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음반 시장은 쭉 하향세를 겪다가 16년 만에 2015년 이후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스포티파이의 스트리밍 덕분이었죠. 그래서 그때 스포티파이가 음악 산업을 위기에서 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어요. 국제음반산업연맹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음반 수익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202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스트리밍 수익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55%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음반 시장은 스트리밍이 가져간다, 이 얘기인 거죠. 이 음악 스트리밍 업계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포티파이, 애플, 아마존, 구글
말고도 사실은 텐센트가 있어요. 텐센트는 중국에서는 1위 업체거든요. 안타깝게도 지금 상장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뮤직의 최대 주주인 텐센트는 스포티파이의 주주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계 최대 음반사인 유니버셜 뮤직의 지분 10%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글로벌 IT 공룡들이 다 이 음반 산업, 음악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연권의 수익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대신증권의 김영일 애널리스트께서 선호주로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공연주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이것도 미국 상장주인데 2015년 이후에 쭉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꺾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3대 음반사의 매출 비중도 이 스트리밍 덕분에 쭉쭉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 워너뮤직이 이번 6월 3일에 상장을 했죠. 그때 첫날 20% 넘게 오르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유니버셜과 소니뮤직은 비상장이에요. 잠깐 IPO주 얘기를 하면 요즘 같은 상승장에는 IPO하기 딱 좋거든요. 제가 IPO 담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6월 3일에 워너뮤직 이후로 4일에는 주민포, 5일에는 스위프트4 페이먼트가 줄줄이 상장을 했는데 다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6월 10일에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부룸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티커로 VRM인데 주가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올해 1월에 스포티파이 코리아가 강남의 공유 오피스에 사무실을 내고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스포티파이 정식 서비스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용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바로 인터넷 우회 접속 VPN 프로그램을 통하면 스포티파이를 이용할 수는 있거든요. 그럼 이 스포티파이가 국내의 음원 시장과 팟캐스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잠깐 보면 국내 음원 플랫폼은 카카오의 멜론과 KT의 지니가 압도적인 시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뒤를 플로와 네이버의 바이브 등이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네이버가 바이브의 산정 방식을 비례 방식이 아니라 인별 방식으로 바꿨어요. 바로 고객이 낸 돈이 내가 들은 음악가에게 직접 가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게다가 업계 1위인 멜론도 최근에 순위 없이 인기 음원들을 모아서 플레이해주는 것도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스포티파이가 가져온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스포티파이는 차트 방식이라기보다는 이용자의 취향에 맞춰서 알고리즘이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주거나 개개인들이 올린 플레이리스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또 선택할 수 있거든요. 팟캐스트 시장에서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랑 팟빵이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선보였어요.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네이버의 유료 서비스인 네이버 멤버십이 생겼죠. 월 4,900원을 내면 웹툰, 영화, 음악 모든 콘텐츠를 일정 범위 내에서 들을 수 있게 하는 멤버십인데요. 바로 스포티파이는 물론 IT 공룡들이 하고 있는 이 가두리 여장의 방식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카카오도 아마 5,900원짜리 현재 구독 내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스포티파이와 글로벌 오디오 콘텐츠 시장에 대해서 주코와 함께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은 플랫폼 경쟁인데 앞으로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경쟁으로 넘어갈 걸로 기대가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겠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도 글로벌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